자, 교재 8페이지 제일 밑에 가셔가지고요. 자, 핵심 암기사항은 반드시 또 별표 암기를 하자. 자, 갑이 을에게 내 땅인데 네가 왜 내 땅 위에 건물 지었냐? 건물, 지상물, 철거를 청구하려면 X 토지가 갑의 소유이고 을이 지상물에 대해서 소유권자였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내 땅인데 왜 네가 무효 등기했냐? 빨리 등기부에 네 이름 지워라.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 똑같이 X 토지가 갑의 소유이고 을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고 얘는 항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을 명의로 등기가 됐고요. 3번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된다. 해서 무효 등기. 만약에 을 명의의 등기가 정상적으로 을이 진짜로 갑하고 매매 계약하고 대금을 주고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라면 당연히 지워라 라고 못하고 무효 등기였을 때 지워라 라고 할 수 있다까지는 꼭 암기해 주시고 9페이지 가봅시다. 자, 갑의 소유일 것. 항상 보면 첫 번째 요건이 갑의 소유인데 방금 봤던 민법 제213조 요건을 똑같이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갑이 매수했던 매매 계약인 경우라면 민법 제186이 적용되고 상속이라든지 또는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근거해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을이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었을 것. 방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민법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갑 소유의 X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하고 내 땅인데 왜 네가 건물 지었냐 하고 두 번째가 내 건데 왜 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냐 네 이름 지워라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정말 충분하다. 먼저 첫 번째 갑원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려면 X 토지가 갑의 소유이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X 토지가 있고 그 위에 Y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땅이 갑의 소유이고 건물이 을 소유였을 때 그죠? 그때 갑이 을한테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구할 수가 있다. 방금 봤던 요건 기읍번 X 토지가 갑의 소유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213조에서 봤던 내용 똑같이 갖다 쓰면 되고 요건 니은번 또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자 만약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저 건물에 지금 현재 병이 거주 살고 있는 중이라면 갑은 누구를 상대해 가지고 Y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살고 있는 병한테 청구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을이 Y 건물을 병한테 넘긴 게 아니고 단순히 임대를 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병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건물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임차한 게 99%겠죠. 따라서 임차인 병 같은 경우는 Y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방금 봤지만 지상물의 철거 청구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 같은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건물을 임대했을 때도 을을 상대해 가지고 철거 청구를 구할 것이지 병을 상대해 가지고는 철거 청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요? 따라서 을이 병한테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임차인 병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해 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구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나번 보시면 말소 등기 청구 네 이름 지워라 라고 하려면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 X 토지가 갑의 소유이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사실이 필요하다.
요건 기읍번은 똑같이 검토했고 니은번은 볼 게 없는데 요건 디귿번, 그러니까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지 아니면 OR 유효한 등기인지에 관한 부분은 이제 본교재 기본 강의 갔을 때, 기본 강의를 시작했을 때 법률 행위라고 하는 파트에 가서 제가 무슨 뭐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등등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알을 채우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피고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에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무효면 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을명의의 등기가 만약에 검토해 보니까 유효한 등기라면 당연히 유효하니까 지워라라고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크게 4가지 중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배웠고,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2단계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해 물청 중에 첫 번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 번째 원고 갑의 소유일 것, 피고 을이 점유하고 있을 것 2가지가 필요하고요.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구하려면 X 토지가 갑의 소유이고 그 지상물이 을의 소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지워라 말소 청구를 구하려면 원고 갑 소유일 것, 피고 을명의의 등기가 존재할 것, 피고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일 것, 요까지만 딱 암기를 정확하게 일단 해주시도 기본에 들을 때 엄청 편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 유명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법 제741조인데요. 계속 듣다 보면 741이라고 하면 이게 떠오를 거니까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핵심 암기사항인데요. 이거는 제가 밑줄 긋는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하려면 1번 갑고로 인하여 을이 이익을 얻었을 것, 이익의 밑줄. 두 번째가 원고 갑에게도 손실이 있었을 것, 쉽게 얘기하면 을에게 플러스가 있고 갑에게 마이너스가 있고요. 3번 둘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즉 갑의 손실 때문에 을이 얻은 이득이 필요하고, 네 번째 을이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법률상 원인이 을에게 없을 것, 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그럼 일단 법률상 원인이 없었을 때에 갑이 을한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럼 반대해서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법률상 원인이 을한테 있다면, 을에게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면, 그러면 요건 4번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해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상 원인이 을에게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민법에서 흠결이라고 해요. 흠결. 그럼 법학에서 이제 흠결 나오게 되면 없다란 뜻으로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짧게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라고도 해요.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라고도 해요. 흠결. 즉 을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놓고 이제 밑에 있는 목차 가본을 보시면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갑은 X 동산의 소유권자다. X 동산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을이 X 동산을 빌린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훔쳐가서 3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고 을이 계속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갑이 지금 빡치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요, 우리가 봤던 213조 갑 소유 맞죠? 원고 갑의 소유 맞고요. 그 다음에 피고 을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거 맞죠?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유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해가지고 3개월 뒤에 X노트북에 대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소유권에 기해서 을한테 X동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해가지고 노트북을 돌려받은 사실만 인정되면 원고 갑의 기분이 완전히 좋아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해결.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X동산을 돌려받은 것만 가지고는 갑의 기분이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선생님 돌려받았으니까 그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을이 돌려주지 않은 3개월 기간 동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을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저 X 노트북을 사용 수익을 했죠. 그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갑 같은 경우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내 물건인데 노트북을 전혀 사용 수익을 못했을 것이고, 만약 갑 같은 경우가 노트북 가지고 제 인강을 듣는 분이시라면 인강을 듣기 위해서 다른 분한테 돈을 주고 노트북을 빌려 썼을 거거든요. 따라서 갑은 X 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실, 이른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고, 그죠? 반면에 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X 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했던 이득을 얻었으며 플러스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을 같은 경우는 갑한테 돈 주고 빌린 게 아니고 훔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이익을 보유를 정당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없죠. 훔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실도 인정되고 이익도 인정이 되고 법률상 원인도 없고 3번에 있는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은 사실 크게 검토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차임 상당의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돈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돈까지 받았을 때 그나마 기분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만 원고 갑한테 민법이 인정했을 때는 이런 경우까지는 갑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요 경우에는 갑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즉 갑은 가만히 있었는데 을이 혼자서 절도를 해가지고 생겼던 일이죠. 이런 경우를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부른다까지 용어 한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급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자, 급부 부당이득, 같은 부당이득인데 두 번째 유형인데요. 부당이득의 유형도 제일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7개까지 나누시는데요. 현재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대놓고 2개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요 침해 부당이득하고 급부 부당이득 이 2가지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 을과 매수인 갑이 X 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무효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지 어떤 사유일까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무효인가 유효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무효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무효가 됐다 하면 그냥 무효가 됐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 질문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 건데요. 집중하시고 1번 질문, 누가 누구에게 갑에게 무엇을 매매 계약에 기하여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처음 공부할 때부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집 풀 때 그냥 문제가 슥슥슥 풀리고요.
이렇게 공부 잘 안 하시거든요, 보통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배운 거 하고 문제풀이 할 때가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계약상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복습. 을이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1단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그죠? 성립했고, 2단계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에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 체결이라고 하는 말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는 1단계는 통과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1단계는 통과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성립된 계약이 어떤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2단계를 통과 못했죠. 무효니까 2단계 통과 못했다. 따라서 1번 위 질문은 을이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요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2단계에서 계약이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을은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1번 질문의 경우는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까지만 나오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전제라고 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두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이 다시 을에게 내가 니한테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2번 질문을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1번 질문과 달리 2번 질문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무엇을 1번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묻고 있었고요. 요 2번 질문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법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판례를 풀 때, 읽을 때에 그냥 여러분들 쭉쭉쭉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요 시험 문제 또는 판례에서 묻고 있는 게 실체법상 4가지의 권리, 계약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불청,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이 4개의 권리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묻는지를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럼 1번 질문의 경우와 달리 2번 질문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일단 결론부터 매매계약이 무효면 갑이 을한테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 필요 없는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을한테 법률상 원인이 없는 흠결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요. 자, 해결 부분 별표 치시고 이 부분은 복습할 때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시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진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민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판례나 또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전제 사실은 무효다 혹은 지급했다라고 하는 전제 사실은 절대 따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민법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전제 사실과 묻고 있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는 B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문제 풀 때 전제 사실인 A를 가지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그 소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버리니까 정답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자, 위 질문을 보면서
분명히 방금 김동진이 1번 설명할 때, 여기 있는 1번 설명을 할 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갑이 을한테 처음부터 매매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지? 분명히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갑도 을한테 매매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지? 이건 문제 오류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전제 사실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되고 정말 위험한 접근이다. 만약에 이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제가 하나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형법이라고 하는 법은 살인죄로서 살인법을 처벌하거든요. 따라서 하면 안 되거나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였을 때를,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고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돈을 줬거나 사람을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볼 것이지 왜 했을까? 다시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왜 주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갑은 을을 절대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되는데 형법 같은 데서 왜 갑이 을을 살해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거든요. 형법 공부하실 때도 보면 갑이 을을 살해했을 때 주된 쟁점은 갑을 살인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지 갑이 을을 왜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했을 때 그 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A가 여러분들 채권자고요. B가 이제 채무자라 해가지고 익숙하시죠? A가 B한테 1억만큼 대여한 게 있어가지고 A가 B한테 1억만큼 갚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 대여금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C가 제3자였습니다. 이때 이제 C가 A를 상대해가지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고 대신 돈을 갚고 이게 1번 문제에서 C가 B한테 2번 소위 구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까 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1번에 대해서는 전제니까 다툴 필요 없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요.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시험 붙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10분 중에 2-3분은 제가 한참 이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C는 자기 채무도 아닌데 뭐 하려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놓고 또 갚았으면 그만이지 또 왜 B한테 구상권 행사합니까? 이거 모순됩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민법상 여러분들 채무를 타인의 친구의 채무라든지 뭐 자기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는 거는 금지 안 합니다. 가능한 겁니다. 해서 C가 자기가 원하면 B의 채무를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대신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대신 갚았을 때 C가 B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게 아니고 전제는 바탕에 깔고 요건 검토해서 C가 B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위에 있는 이 2번 보시고 원래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갑이 을한테 돈 줄 필요 없는데 돈을 이미 지급했을 때
내가 준 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단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위 사안의 해결로 가보자. 매매 대금을 지급했던 갑에게는 돈을 줬으니까 지한테서 돈이 갔으니까 갑에게는 손실 마이너스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이익도 인정이 된다. 결국 사안의 경우에 쟁점은 을에게 그 이익을 보유를 정당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거든요. 사안처럼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본래 을이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받을 수자가 아니죠.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그죠? 그러므로 을에게는 법률상 원인이 부정되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천천히 원래 갑이 을한테 돈을 줄 필요 없고, 을 같은 경우도 매매 계약이 무효면 원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자다. 따라서 을에게 법률상 원인이 부정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면 갑이 을한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예요. 해서 무효면 원인이 부정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반대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에는, 그죠? 마땅히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을 같은 경우도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 같은 경우가 을에게는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흠결이 아니고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부정된다라고 세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시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이 원래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부정된다. 따라서 갑이 을한테 준 돈이 있다면 다시 또 갑이 을에게 그 돈 돌려줘요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마땅히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에게도 그 매매 대금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권리 행사가 부정된다까지 세트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결국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 사안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왜 유효 무효에 대해서 따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매매 계약이 유효인 경우는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다시 위에 있는 1번 지문을 보시면 말고 계약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는 반대죠.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때는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빼고 가장 노멀하고 원칙적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성립된 계약이 있었을 때 그 계약이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돼버린 경우도 밑에 있는 무효에 포함되겠죠. 그럼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1번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니라고 물었을 때는 못한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뒤집어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니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가능한데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안 돼요 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이미 돈 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니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면 원래 돈 줄 필요 없는데 줬기 때문에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꼭 정확하게 반복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강의 들을 때 너무 좋으실 겁니다. 자, 하시고 이제 다시 밑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경우를 급부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다. 방금 봤던 치매 부당이득은 갑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갑은 가만히 있었는데 을 혼자 와가지고 이제 막 지 혼자서 막 훔쳐가고 난리 부르스를 지긴 경우였죠. 근데 지금 봤더니 급부 부당이득 사안 보시면요. 일단 갑이 자기 의사에 기해서 을에게 먼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죠. 자기 의사에 기해서 지급했다. 이게 바로 급부, 주었다. 줬는데 줄 필요 없으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급부 부당이득 부른다라고 요 두 개의 개념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부당이득 파트를 한 번 더 쫙 복습하시고요. 또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